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겁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시면서 아마 주유소 가격판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을 텐데요. 2,000원, 2,100원, 심지어는 그 이상 올라가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한숨 쉬었을 겁니다. 휘발유 2,000원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유는 더 심각한데요. 자, 이게 단순히 내 차 기름값 문제뿐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경제와 직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오일 쇼크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겁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꼭 챙겨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 혹시 빠뜨린 것 아닌지 꼭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번 체크하셔야 되는데, 일단 내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어떤 지원금들을 현재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내용 끝까지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 지원금도 설명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는 혜택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치솟는 이유 전쟁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백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기름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물류비도 폭등하고 여러 가지 식재료도 오르고 공산품도 인상되고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그러니까 기름값 오르면 물가 당연히 오릅니다.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대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은 모든 물가의 방아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유류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최대치로 유지하면서 현재까지는 기름값 폭주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고가격 지정 제도도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실제 제도는 있었지만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현재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한 뉴스들은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취약계층입니다. 직격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취약계층들인데요. 취약계층 아마 대부분 받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등유나 LPG 같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라. 그러니까 만약 받고 있다면 잘 챙겨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혹시 받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그러니까 에너지 바우처 이렇게 검색창에 내용만 살펴봐도 지금 현재 신청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또 2026년 언제 신청하느냐, 이 내용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받아놓고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작년 12월 연말까지 신청해서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데, 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사용할 내용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언제 신청하는지, 내가 신청 안 해도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그대로 신청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혹시 에너지 바우처 잘 지원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소상공인들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서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모르는 소상공인들은 또 이런 것들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조차 안 한 사람들, 물론 신청했다면 상관없겠지만, 자, 연 매출 1억 미만 영세 사업자입니다. 자, 이 정도 연 매출이면 정말 먹고 사는데도 힘들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인데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연료비 같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고,
4대 보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25만 원씩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지원금인데요. 이 부분도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요. 바우처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고요. 신청 결과 그리고 잔액 조회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은 이 정보도 꼭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정보 하나 놓치는 것이 나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버리는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존 전략들이 있습니다.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대책, 대부분 많은 사람들 사용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혹시 K패스 카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기후동행 카드 무조건 쓰시기 바랍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오를 때는 대중교통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입니다. 그리고 주유 앱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데요. 주유 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처에서 가장 싼 주유소를 찾는 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일나우 아니면 자차 이런 여러 가지 앱 중에서 잘 활용하시면 기름값 아낄 수 있다. 자, 그리고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 영향을 덜 받는, 그러니까 물류비에는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매장들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 이용을 하게 되면 비교적 물류비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조금 뒤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필요한 것들은 조금 챙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이 더 안전자산이냐, 내 자산을 지켜주는 자산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방패 같은 자산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돈 버는 방법, 주유 앱을 활용하는 방법, 로컬 푸드 매장이나 그 외에도 안전한 재테크에 대한 내용들, 정보를 챙겨놓는 것이 이런 고유가 시대 실전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위기는 항상 다가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가왔었고요. 이것들 계속 우리는 견뎌내었습니다. 이렇게 고유가 시대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서 막막한 사람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보입니다. 물론 대상이 안 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면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보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지원 정책, 정부 정책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소비 습관도 조금씩 바꿔봐야 됩니다. 훈련해 두셔야 됩니다. 아마 이 파도가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경제 체력 훨씬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지원금 제도가 발표되기 마련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힘들어진다면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처럼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 정책도 발표될 수 있으니까 내용을 항상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 혜택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